지은은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렸다. 어제도 그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중학생 딸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편 민수의 와이셔츠를 챙기고 자신의 출근 준비를 서두르는 것. 15년째 반복되는 루틴이었다. 다녀올게. 민수는 현관문을 열며 짧게 인사했다. 지은은 고개만 끄덕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아침 인사조차 기계적이 되어버린 게. 사랑한다는 말은 고사하고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지조차 묻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책상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다. 3개월간 준비한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팀장으로서 그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발표였다. 하지만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발표가 시작됐다. 슬라이드를 넘기던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핵심 데이터가 빠져 있었다. 전날 밤 수정하다 저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다.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고 그녀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지은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42살.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쳐가는 자신이 보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울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수는 TV를 보고 있었고 딸은 방에서 공부 중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오늘 어땠냐고 묻지 않았다. 그녀 역시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갔다.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던 지은은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던 걸까? 발표 실패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팀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책이 귓가에 맴돌았다.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을 피해 회사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팀장님, 여기 계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영업팀의 현수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의 현수는 늘 밝은 미소를 지닌 동료였다. 혼자 앉아 계시기엔 너무 좋은 날씨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현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현수가 가볍게 일상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현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울컥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지쳤나 봐요. 팀장님 같은 분도 힘들 때가 있으시죠. 완벽해 보이셔도요. 현수가 건넨 위로의 말들이 지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다. 그날 이후 카페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지은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취기가 올라오자 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비틀거렸고 현수가 그녀의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다. 그의 손이 닿은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이었을까. 현수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지은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현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지은은 그의 가슴에 기댔다. 단단한 가슴의 감촉,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는 팔의 힘.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좋았다. 민수에게선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현수의 체온이 그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다. 죄책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수를 보며 지은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지은에게 현수가 문자를 보냈다. 금요일엔 제가 실례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단순한 안부였지만 지은의 심장은 또다시 빠르게 뛰었다.
답장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민폐를 라고 답했다. 며칠 후 현수는 지은에게 퇴근 후 드라이브를 제안했다. 기분 전환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은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한강공원 근처에 차를 세운 현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팀장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팀장님 생각이 나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수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뜨거운 손의 감촉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다른 손으로 지은의 뺨을 감싸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안 되면 밀어내세요. 현수의 속삭임과 함께 그의 입술이 지은의 입술에 닿았다.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5년 만에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입술. 현수의 키스는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에 몸을 맡겼다. 현수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숨이 가빠져 떨어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죄책감과 쾌락, 두려움과 황홀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현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지은은 생각했다. 이 순간이 너무 좋았다. 현수의 체온, 그의 심장박동, 그의 손길. 모든 것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 복도에서 지은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카페에서의 만남, 가까워진 거리.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은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현수를 만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한강에서의 키스 이후 지은과 현수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점심시간마다 카페에서 만났고 퇴근 후에도 드라이브를 핑계로 시간을 보냈다. 회사 동료들의 수근거림은 점점 커졌지만 지은은 애써 무시했다.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공허해졌다. 민수는 여전히 무심했고 대화는 거의 없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런 식의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지은은 민수 옆에 누워서도 현수를 떠올렸다. 그의 키스, 그의 손길, 그의 따뜻한 눈빛.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현수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지은은 손이 떨렸지만 좋아요라고 답했다. 민수에겐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현수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작은 부티크 호텔이었다. 여기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객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이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팀장님. 아니, 지은 씨. 현수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저 정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 먼저 현수에게 다가가 키스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다. 현수는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깊은 키스로 화답했다.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침대로 향했다. 현수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열정적이었다. 지은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은 그녀를 완전히 녹여버렸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현수의 속삭임에 지은은 눈을 감았다. 민수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육체의 쾌락,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기쁨, 살아있음을 느끼는 황홀함. 지은은 현수의 품에서 자신이 단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느꼈다. 새벽 2시 지은은 현수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자신이 무엇을 한 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민수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언제 들어와?
문 열어놨어. 단 한 줄의 무심한 문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옆에 누운 현수를 보니 마음이 아렸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과 딸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는 지은에게 현수가 잠결에 손을 뻗었다. 가지 마요. 지은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미안해요. 집에 가봐야 해요. 택시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밤은 꿈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딸 그리고 민수.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새벽 3시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소파에 민수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늦었네. 민수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응. 회식이 길어져서. 지은은 시선을 피했다.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현수의 채취를 씻어내면서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혼란이 더 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감정을,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월요일 아침 출근한 지은은 복도에서 현수와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지은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현수와의 밤이, 그의 손길이, 그의 체온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 동료 직원이 지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팀장님 혹시 현수 대리랑 무슨 사이예요? 회사에서 소문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사 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들. 지은은 점점 숨이 막혔다. 일주일 사이 체중이 3kg이나 빠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현수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 지은 씨 만나요.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지은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와의 만남이 달콤했던 만큼 이제는 두려웠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어느 날 저녁 인사팀장이 지은을 따로 불렀다. 팀장님, 요즘 회사 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던데.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처리하셔야죠.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가니까요. 완곡한 경고였지만 분명한 메시지였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한강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웠다. 강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원했던 게 뭐였지? 현수와의 시간은 황홀했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을까? 잠깐의 쾌락을 위해 15년을 버릴 수 있을까?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다.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들킨 걸까?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지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도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무심했고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근데 요즘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사람 있어? 날카로운 질문에 지은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미안해. 였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구야? 회사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확히 무엇을 사과하는 건지 자신도 몰랐다. 현수와의 관계? 아니면 민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못했구나. 15년 동안 너를 여자로 보지 않고 그냥 애 엄마로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미안해. 예상치 못한 민수의 사과에 지은은 더욱 눈물이 쏟아졌다. 나도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지은은 오열했다. 민수는 다가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손길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현수를 만나기로 했다. 회사 근처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미안해요, 현수 씨. 제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도 특별했어요. 저도 당신 덕분에 제가 누군지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15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현수는 지은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잡았다. 행복하세요, 지은 씨. 진심으로. 그리고 일어나 걸어갔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픈 이별이었지만 필요한 이별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수와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민수의 제안에 지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천천히. 민수는 오랜만에 지은의 손을 잡았다. 현수의 손처럼 짜릿하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익숙했다. 15년의 무게가 담긴 손이었다. 지은은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건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잃어버린 소통과 이해였다는 것을. 미안해, 민수야. 그리고 고마워. 지은의 말에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잘해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다.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은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사팀장은 놀라지 않았다. 좋은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퇴근길 지은은 현수를 복도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인사만 나눴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함께 쌓아온 시간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민수와 함께 그 신뢰를 다시 쌓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이 흘렀다. 지은은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워라밸이 보장되는 곳이었다.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주말엔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민수도 달라졌다.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했고 퇴근 후엔 설거지를 도왔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15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식구는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갔다. 딸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지은과 민수는 손을 잡고 걸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요? 신혼부부 같아요. 딸의 장난스러운 말에 두 사람은 웃었다. 우리 다시 사랑하기로 했거든. 민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은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도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응,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지은은 문득 현수를 떠올렸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SNS에서 그의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쁘게 지낸다고 했다. 지은은 그가 행복하길 바랐다.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준 것에 감사했다. 과거의 실수는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지은을 만들었다.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배려와 이해에서 온다는 것. 행복은 새로운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서 온다는 것.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지은과 민수. 고마워 민수야. 나를 다시 받아줘서. 지은의 말에 민수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고마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한때 어두웠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다시 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함께 노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지은은 민수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으니까.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은과 민수는 그것을 알았고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